외계인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지구. 외계인을 감시하던 한 남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동료마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동료를 찾기 위한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시간여행. 그런데 이 남자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나 과거로 이동하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시간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시간여행이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시간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상상을 해왔었는데요. 과연 시간여행은 공상이 아닌 현실에서도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 시간여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영화에서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도 가고 또 과거에도 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마치 판타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여행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네, 지금 세상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여행과 관련이 있던 거군요. 예, 그건 아마 하나씩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확 바꿔버렸는데요. 운동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05년 아인슈타인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발표하면서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도대체 아인슈타인은 어떤 이유로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시간이 다 똑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제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네, 이게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옆에 있는 달리는 기차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 승객이 탑승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승객이 공을 수직으로 던지고 받는다면 그 공이 바깥에 서 있던 관찰자의 눈엔 어떻게 움직인 것으로 보일까요? 선생님, 저 기차는 분명히 공을 수직으로 쏘아 올렸는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네요. 지금 방금 보신 게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실험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방금 하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공을 수직으로 던졌다가 그대로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포물선으로 봤죠. 네. 이 두 개의 공 운동 중에 어떤 게 진짜일까요? 글쎄요. 아마 각자 본 게 진짜라고 믿지 않을까요? 기차 안의 승객은 수직으로 떨어진 걸 진짜라고 믿고 기차 밖에 있던 저는 포물선으로 떨어진 게 진짜고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공의 운동을 보는 사람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을 우리는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빛의 속도하고 관련지어서 적용을 하면 시간여행이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시간여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전에 혹시 하나씩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글쎄요. 빛의 속도는 너무너무 빨라서 측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나요? 거리를 재는 단위 중에도 광년이 있다는 것을 보면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나씩 같이 빛의 속도 한번 재보러 갈까요? 네. 선생님, 이게 바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예, 바로 광속 측정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 장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로 과학자들이 천문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는데요. 한번 같이 작동해 보시겠습니까? 선생님과 제가 직접 실험해본 장치는 톱니바퀴 광속 측정 장치인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회전하는 톱니바퀴의 틈 사이로 빛을 빠르게 통과시킨 후에 그 빛이 멀리 있는 거울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를 계산한 건데요.
과연 빛의 속도는 얼마나 나올까요? 와, 빛의 속도가 무려 초속 28만 킬로미터나 나왔어요. 선생님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예, 이 속도도 네. 지금 실험 장치의 오차 때문에 조금 낮게 나왔는데요. 네. 실제 빛의 속도는 약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와, 진짜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빨라서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물체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 속도 중에 네. 빛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빛의 속도는 어떤 관측자가 보더라도 변함없다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기차 실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시속 50km의 속도로 공을 앞으로 기차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기차 밖에 정지해 있던 사람은 그 공의 속도를 얼마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기차의 속도 100km, 그리고 공의 속도 50km 이렇게 합쳐서 시속 150km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빛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번에는 기차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 3분의 1, 이게 초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네. 똑같은 사람이 전등을 켰습니다. 네. 기차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그 기차 밖에 있는 정지해 있는 사람이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하면 얼마로 측정될까요? 기차의 속도 10만 킬로미터, 그리고 아까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고 하셨으니까 두 개 합치면 초속 40만 킬로미터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설이 하나 있었죠. 어떤 그 사람이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똑같이 측정된다고 했죠. 초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전등빛을 쏘았을 때 네. 기차 밖에서 본 사람은 그 빛이 초속 40만 킬로미터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누구에게나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측정돼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낸 개념이 시간 연장의 개념인데요. 이 두 사람이 측정한 빛의 속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좀 연장시켜 줘야 된다는 개념인데요.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는데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시간도 늘어나야 되겠죠. 아, 그럼 정리를 하자면 정해진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빨리 달릴수록 시간은 천천히 간다. 시간 지연 효과가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인 휴대전화에 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휴대전화를 서로 연결할 땐 인공위성의 전파 신호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위성은 초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보다 조금씩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 점을 보완해 위성의 전파를 지구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늦게 보내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시간의 오차가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로켓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 미래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특수상대성 이론 공식에 따르면 빛의 속도의 절반인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1초는 밖에서 봤을 때 1.15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실제로 0.15초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결국엔 빛의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시간 여행은 그림 속 똑같아요. 현실에서는 결국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시간 여행을 경험한 사람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인 아부데예프는 약 0.2초 정도의 미래를 여행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부데이프가 2년 동안 머물렀던 우주정거장이 시속 27,000km로 비행해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겠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20년 전에는 사람이 이동하면서 전화통화를 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속도를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시간여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